안녕하세요. 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번 시간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다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코드를 짜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하나하나, 함수의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의 호출 방식입니다. 사실 이 함수의 호출 방식은 그 컴공과를 전공하는 많은 친구들도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저 역시 학부 때 굉장히 어렵게 이해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함수의 아규먼트를 던져줬을 때 어떻게 던져주느냐, 값만 던져주느냐 아니면 메모리 주소 자체를 던져주느냐 라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안 되실 건데요. call by reference, call by value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call by value라는 거는 함수의 인자값을, 아규먼트 값을 던져줄 때 값만 넘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뭔가 들어간 아규먼트에 대해서, 변수에 대해서 값을 바꿔주더라고 하더라도 호출한 코드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방식이죠. 두 번째, call by reference는 던져줄 때 값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메모리 주소 자체를 넘겨주는 겁니다. 메모리 주소 자체를 넘겨준다는 것은 그 객체, 그 넘어간 메모리 주소의 그 인자를 바꿨을 때 부른 놈도, 그 함수를 불러서 사용하는 사람도 역시 값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파이썬은 조금 특이합니다. 파이썬은 객체의 주소가 함수로 넘어가서요. 이 객체 자체에 뭔가 추가를 한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이 객체 자체를 추가한다거나 삭제를 하면 변화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새롭게 이 객체의 새로운 값을 할당하게 되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들을 건데요. 리스트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리스트를 했을 때 두 개의 리스트를 만든 적이 있죠. 두 개의 리스트를 A, B 리스트를 만들고 각각 1, 2, 3, 4, 5, 그 다음에 5, 6, 7, 8, 9 이렇게 만든 다음에 A는 B와 같다 또는 B는 A와 같다고 해서 같은 곳에 놓게 되면 A와 B가 둘 다 모두 하나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스트 시간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B에 어펜드를 시켜주면 A에도 역시 똑같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객체의 메모리 주소가 넘어가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한번 리스트 부분을 다시 보면서 이런 경우가 함수에도 발생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코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햄이라고 하는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팸이라고 하는 그 함수에 햄이라고 하는 리스트 객체를 넘겨줍니다. 객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건데 지금은 그냥 객체라는 이름이구나, 리스트를 넘겨준다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넘어갔을 때 리스트에 append 1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바로 이 햄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append 1이라는 거는 결국 이 햄에 1을 추가시켜 준 거죠. 근데 egg라는 이 변수의 이름을 바꾼 다음에 egg라는 아규먼트에 새롭게 2, 3을 할당을 해줬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이 햄과 egg는 같은 놈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흡사 A 리스트와 B 리스트를 갖다가 놓고 append를 시켜줬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B 리스트에 새로운 리스트를 할당시켜주면 변하지 않는 그런 거와 같은 이유죠. 그래서 햄에 0에 처음에 햄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0만 들어가 있는 리스트에 1을 추가해주고 새롭게 2, 3을 새로 할당해줬을 때 햄에 남게 되는 수는 0과 1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새로 할당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객체, 새로운 메모리 주소에 뭔가 값이 할당이 된 거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요, atom spam egg, 이미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죠. 스팸 에그에 기존에 햄이라는 곳에 0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스팸이라는 함수에 햄이라는 변수를 넣어서 거기에 1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에그에 2, 3을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햄이라는 것을, 함수가 끝나고 나서 햄이라는 것을 출력을 하게 되죠.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요, 스팸 에그 0과 1이 나오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햄에 append가 되는 건 이 햄이 스팸에 들어가서 egg로 변한 다음에 그 egg와 같은 메모리 주소상에
1이 들어갔고, 이때는 완전 새로운 메모리를 넣었기 때문에 기존의 햄에 추가가 되는 게 아니죠. 예, 이거는 아셔야 되고요. 코드를 한번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에그를 출력을 해보고, 여기에 햄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대되는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시켜보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제일 처음 프린터문은 사실은 이 9번의 프린터문이 아니라 3번의 프린터문이죠. 즉 햄이 스팸에 들어가서 에그가 되고 에그에 어펜드가 들어가는 이 시점. 그래서 이 시점에 이 햄을 이렇게 찍었죠. 이게 뭐 글로벌 베리어블 이런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기존의 햄에 찍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다시 2, 3을 해서 프린트문에서 이번엔 에그가 바뀐 새로운 메모리 값에 바뀐 게 2, 3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햄이 기존의 햄에 어펜드가 있는 이 햄이 나오게 되죠. 조금 굉장히 좀 복잡한가요? 굳이 지금 단계에선 다 모르셔도 됩니다. 자, 앞에 코드에서는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 그 객체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쓰는데, 객체 말고 따로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리스트를 넘겨줬을 때고요. 이거는 그냥 값만 넘겨줬을 때 한번 봅시다. x는 10입니다. x에는 10을 먼저 할당을 하고 x에 10을 찍어주고요. 그래서 테스트 함수에 10을 넣어줍니다. 여기선 t라고 부르죠. 10이 들어갔는데 t에 바로 20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x에는 10이 원래 존재했었는데 25로 할당하니까 당연히 새로 할당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운 메모리 주소에 값을 할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는 여기서는 20이 찍히게 됩니다. 펑션 안에서는 20이 찍히게 되고, 이 10이라는 건 그대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끝난 후에 다시 찍어주면 역시 10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새로 할당을 해줬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펑션 콜 테스트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펑션 콜 테스트. 네, 펑션 콜이라는 함수 불러오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x는 10이 있고 그 전에는 얼마, 그리고 테스트 함수에 들어갔을 때는 얼마, 그리고 결과값이 얼마인지 보는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썬 펑션 콜 실행을 시켜주면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10, 20, 10이 나오죠. 10은 요 x에 10, 그 다음에 테스트에 들어갔을 때 t가 사실 10으로 들어가 있겠죠. 이게 근데 20으로 새로 할당이 돼서 여기서는 20,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기존의 10과 전혀 다른 새로운 메모리 주소에 t가 할당을 했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x랑 t는 같은 메모리에 10이라고 들어가 있는 놈의 메모리 주소에 같이 가르치고 있다가 새로 할당을 하면서 이게 끊기고 이렇게 새롭게 메모리 주소에 20을 넣은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좀 더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코드를 추가했을 때 이렇게 프린트 t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출력이 될까요? 자, 출력을 해보면요, before 10, 그 다음에 10이 다시 나왔죠. 10, 요 10이죠. 10은 이제 이대로 있는 거고 펑션에서 20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나오면 다시 10이다. 뭐 굉장히 쉬운 건데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두 번째는 변수의 범위입니다. 함수 안에서의 변수가 어디까지 살아서 사용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우린 스코핑 룰이라고 하는데요. 변수가 함수 안에서만 살아있는지, 아니면 전체 코드상에서 살아있는지, 함수에서 살아있는지, 메인 프로그램에서 다 살아있는지, 그 변수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서만 살아있는 변수, 전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 전체에서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x는 10, x에 10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테스트 함수에 1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먼저 x를 찍어주죠. 여기는 x에 10이 들어갔고 이게 t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x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 x는 요거를 가르치게 되죠. 그 다음에 t에는 다시 20, 그리고 t를 화면에 출력해주고 끝난 다음에도 다시 t를 화면에 출력해라.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짰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이때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실제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드를 부르기 위해 아톰 스코핑 룰입니다. 저는 스코핑 룰이라고 했는데 뭐 파일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아톰을 부르시고요.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뭐 6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 6번에서 7번을 하면서 테스트 t를 부르고 t의
테스트를 부르고 x에 10이 들어가서 t의 값도 역시 10으로 남겨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 x의 값. 근데 또 여기는 t가 들어왔는데 x의 값을 찍는 거죠. 이번엔 t의 새로운 값을 할당해주고 실행을 시켜보시면 어떻게 될지. 또 여기는 또 t가 8번에선 t, 즉 함수 안에 있는 t가 있는데 실행을 시켜보시면요.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자, 코드를 다시 보겠습니다. 뭐 이미 얘기 드렸는데요. x는 사실 전역 변수입니다. 여기서도 쓰이고 이 함수 안에서도 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얘는 불러도 상관이 없는데 이 t는 로컬 베리어블, 즉 지역 변수라고 해서 이 함수 내에서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함수 내에서만 쓰일 수가 있고 이 t가 함수 내에서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in function 20의 값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에러 t가 정의되지 않았다. t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해드렸듯이 전역 변수는 함수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함수 내에 전역 변수와 같은 이름의 변수가 쓰이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코드를 한번 보십시다. S라는 코드에는 I love Paris. 나는 프랑스 파리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내용을 할당을 시켜주시고요. 함수 F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S라는 이름으로 I love London. 나는 런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화면에 출력해주죠. 그러면 출력해주는 값은 당연히 여기는 새로운 값이 할당이 됐기 때문에 I love London이 나오겠죠. 근데 이 밑에 다시 프린트 S를 눌러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컨대 한번 여러분 예상을 해보시고 실제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드를 불러옵니다. 아톰 런던 페리스. 런둥 페리스라고 적었네요. 자, 아까 코드가 같죠? 5번부터 시작을 하겠죠? 5번에 페리스라고 먼저 S에 할당을 해주고 F 함수를 부르고 근데 F 함수에 갔더니 다시 I love London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변수에 S에 할당해주고 그거를 화면에 찍어주고 함수가 끝나서 다시 S를 찍어주던 경우 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요. I love London, 다음에 I love Paris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다시 코드를 보면서요. 자, 5번 줄부터 시작하니까 I love Paris에 먼저 S가 할당이 됐죠. 근데 F가 들어가서 일단은 S의 값은 변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지역 변수 S와 이 전역 변수 S는 다르다. 그래서 이 S에는 새로운 값이 할당되면서 같은 이름의 S지만 두 개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S에 I love Paris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었지만 저 함수 안에 들어가면서 함수 안에 또 S라는 변수가 런던이라는 값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프린트 여기서는 이 값을 찍어주고요. 함수가 끝났어요. 그럼 역시 이메일 값은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죠. 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이 프린트 S, 즉 전역 변수 S로 선언된 전역 변수 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앞에서 보셨듯이 함수 안에서의 S와 함수 밖에서의 S는 서로 다른 놈입니다. 새롭게 할당을 해줬기 때문에 새로운 메모리 주소에 S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메모리 주소에 I love London을 넣었기 때문에 I love Paris가 죽게 되는 거죠. 그거를 죽지 않고 그대로 가게 하려면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라는 걸 선언해주고 함수 안에서 S라는 거는 글로벌 S다. 그러니까 전역 변수 S다. 메인 프로그램에서 쓰는 S다. 라고 얘기를 해준 다음에 S의 값을 넣어주게 되면요. 이 값은 새로운 메모리 주소에 넣는 게 아니라 기존 S에 그대로 할당해서 넣게 되죠. 그러면 출력을 해주면 둘 다 I love London으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톰으로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파일을 저는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달리 S가 S에 대한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S에 대한 값을 글로벌로 함수 내에서 선언했습니다. 이걸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요. 자, 둘 다 I love London이 나왔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 S에 이미 I love Paris가 있는데 여기 글로벌 베리어블로 S를 선언하면서 이거와 이거가 같은 거다. 같은 거라는 의미를 주어지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값을 변했기 때문에 요거의 S의 값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메모리 주소로 보면요. 여기서 S가 선언이 됐는데 이 함수 내에서도 S가 있는데 얘가 같은 놈이다라는 거를 알려줬죠. 그래서 두 S가 하나의 값을 가르치면서 처음에 페리스가 들어가 있다가 다음으로 런던으로 교체가 된 거죠. 굉장히 쉬운 예시입니다. 이 글로벌 베리어블을 쓴 건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베리어블을
다 찾아야 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아직 코드하는 수준에서는 글로벌이란 변수를 안 쓰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예제인데요. 이 복잡한 예제는 실제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코드를 하기 위해서 스코핑 룰 2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파일은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좀 복잡한데 코드를 보시면서 항상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8번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함수 부분은 시작을 하지 않죠. 먼저 함수 부분은 시작하지 않고, 그래서 이 8번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A와 B에는 5, 7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에는 0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A라는 부분, B라는 부분, 토탈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프린트 인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첫 번째로 A의 값을 출력해라, B의 값을 출력해라, 그리고 두 개의 더한 값을 출력해라 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4번 하면서 calculate AB, 즉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돼서 요까지 가 있겠죠. 자, A, B의 값에 각각 뭐가 들어가 있죠? 예, 5와 7이 X와 Y로 대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 B가 5와 7이기 때문에 X와 Y에 5와 7이 대응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 두 개를 도와주면 토탈이 12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요것도 토탈이고 요것도 토탈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와 토탈과 이 토탈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스스로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A의 값을 또 출력하라고 되어 있죠. 이 A의 값은 분명히 함수로 나왔을 때 X와 Y로 바뀌었는데 A의 값을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A 값을 가져올까요? 예, 바로 이 전역 변수에 의해서 글로벌로 선언은 안 했지만 여기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재할당을 안 했기 때문에 역시 A의 값을 기존의 글로벌 변수에서 가져오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A 더하기 B의 값을, 여기서는 토탈의 값을 가져옵니다. 이 토탈은 어디? 예, 로컬 변수인 요 토탈에서 가져오게 되겠죠. 자, 함수가 종료가 되면서 토탈을 다시 어디로 보낼까요? 토탈을 다시 sum으로 보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탈은 토탈 값을 찍어주고 sum은 sum 값을 찍어줘라. 그럼 sum은 어디 있죠? sum은 여기서 받아온 토탈 값, 즉 아까 x, y의 더한 값이니까 12가 돼 있을 거고요. 이 토탈은 값이 어디 있을까요? 이 토탈의 값 여기일까요? 아니죠. 여기서는 로컬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쓰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토탈의 값은 여기 10번 줄에 있는 이 토탈의 값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0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파이썬 스코핑 룰 2, 네, 엔터를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A의 값은 5와 7, 처음에 여기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값인 12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펑션, 인 펑션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sum calculator AB, 여기서 펑션을 부르면서 여기로 들어가서요, 토탈의 값은 들어간 값 12가 토탈에 저장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x와 y를 파라미터로 받았는데 x와 y 값이 아니라 a와 b 값을 부르기 때문에 그대로 a, b의 값을 불러주고요. a 더하기 b도 역시 그대로 불러주고 토탈 값은 요거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기 애프터 calculation을 한 다음에 토탈의 값은 토탈을 부르게 되는데, 이 토탈은 지역 변수가 아니라 이 함수 내에서 있던 이 토탈이 아니라 이 토탈이기 때문에 0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sum의 값은 아까 이 함수의 결과값으로 나온 토탈의 값이 sum으로 할당이 돼서, 즉 12가 할당이 돼서 12가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복잡한 예제를 끝나고 swap이라고 하는 swapping, 교체를 하는 거죠. 함수를 통해서 호출이 당하는 함수에 뭔가 아규먼트를 넣었을 때 그 두 개 이상의 아규먼트를 넣었을 때 그 두 개의 값을 바꾸는, 체인지하는 그런 거를 swap이라고 하는데요.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함수의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C에서 포인터라고 해서 메모리에 주소를 넘기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예제는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에 각각 4, 5를 넣어주고요. 이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의 값을 5, 4로 swap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즉 swap xy라고 했을 때 이 xy 값이 각각 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건데요. 뭐 이거는 사실 파이썬에선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닌데 크게 세 가지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압의 코딩 예제를 보여주기 위해 atom swap ex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에서 세 가지 형태의 수압 구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문 하나하나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구문을 다 코멘트 처리하고요. 주석 처리하고 A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수압 밸류에 들어갔을 때 이 A의 값에서 첫 번째 리스트, 첫 번째 인덱스가 1인 거와 인덱스가 2인 놈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인덱스가 1이라는 거는 값이 2를 얘기하고요. 인덱스가 2라는 건 값이 3을 얘기하죠. 즉 이걸 두 개를 바꾸면 1, 3, 2, 4, 5 요렇게 되는 걸 요렇게 바뀔 수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뭐 예상을 해보세요. 예상을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코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수입니다. 두 번째는 수압 오프셋 값만 넣어줘서 A를 글로벌 베리어블로 치고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A 이전의 값을 보여주고 수압을 해줬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2와 3을 바꿀 수 있는가의 문제죠. 실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2와 3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건 왜 바뀌었을까요? A라는 값이 글로벌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A의 값을 그대로 만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대로 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수압 레퍼런스를 보겠습니다. 위에 함수를 주석 처리하고요. 자, 수압 레퍼런스 함수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많이 바뀌었죠, 순간적으로. 수압 레퍼런스 함수에는 기존의 함수와 다르게 이번에는 아예 그 A라는 리스트 자체를 여기로 넣게 되죠. 그 발표 자료에는 리스트로 나와 있는데 리스트라는 이름은 예약어기 때문에 리스트를 표현할 예약어기 때문에 리스트 ex나 다른 이름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리스트 ex를 그대로 불러와서 여기서 리스트 ex의 값은 바꾸지 않지만 그 오프셋 값들만 인덱스 값들만 가지고 한번 변경을 해보는 거죠. 실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역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코드 중에 실제로 수압이 일어나는 코드는 몇 번째일까요? 실제 실행을 시켜보시면요. 세 가지 코드 중에 첫 번째 코드는 call by value, 그러니까 값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두 번째, 세 번째처럼 두 번째는 전역 변수 A를 사용하는 거죠. A라는 값을 넣어주진 않았지만 전역 변수, 메인 프로그램에 있는 A의 주소를 가져와서 변경을 한 거고요. 세 번째는 A라는 객체도 가져오고 그 A라는 객체에 새로운 뭔가 객체를 할당해주지 않으면서도 주소값으로, 오프셋 값으로 값을 바꾸는 경우였죠. 그래서 이거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만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파이썬에서는 이 예제는 적당한 예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C에서는 굉장히 좋은 예제인데 파이썬에서는 그냥 이 객체 값이 들어가서 객체가 들어갔을 때만 이 값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리스트 같은 애들만 바꿀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수의 좀 특이한 케이스인 제기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함수라는 것은 함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불러서 계속 뭔가 처리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합니다. 리커시브 펑션이요. 점화식과 같은 어떤 제기적 수학 모형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요. 사실 이 제기함수를 잘 쓰냐 안 쓰냐가 좋은 프로그래머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기함수에는 반드시 종료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자신이 아닌 1 또는 0을 호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종료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제기함수로 표현하기 좋은 수학식이 팩토리얼이죠.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 수부터 시작해서 1까지 차례대로 곱해서 그 전체 곱셈을 반환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5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5 곱하기 4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 4 팩토리얼은 사실 4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수와 자기 자신보다 하나의 작은 수에 대한 팩토리얼 함수를 호출하면서 점점 내려가고, 언제까지요? 1이 될 때까지, 1을 호출할 때까지 하나씩 감소를 해주면서, 숫자를 하나씩 감소해주면서 곱셈을 해주는 그런 수학 모형입니다. 실제로 코드로 표현을 해주면 간단한데요.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n의 값을 넣어주면 이 n의 값에서 계속 하나씩 빼주면서 자기 자신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온 값과 아까 같은 경우는 5와 그 다음에 여기 팩토리얼 4를 넣어주는 거죠. 사실 팩토리얼 4라고 함은 4 곱하기 팩토리얼
죄송합니다. 글씨를 너무 못 써서 3을 호출하는 뭐 이런 식의 구조도요. 그렇게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n이 1일 경우에는 1만 호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만 돼서 120을 반환해주는 뭐 이런 식의 함수 구조를 리커시브 함수라고 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하면 메모리를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연습을 해볼 겸 팩토리얼 리커시브 펑션으로 돼 있는 거랑 일반 펑션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변경을 해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프로그래밍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팩토리얼 함수를 리커시브가 아닌 일반적인 펑션으로도 바꿔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게 왜 이렇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